제가 이제 부자인 줄 알았던 거죠. 왜냐면 나는 신용카드 웬만하면 안 쓰고 그래도 체크카드 쓰는 여자고 명품백을 사는 것도 아니고 흥청망청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사치야. 6,000원, 7,000원, 3,000원, 4,000원, 만원, 2만원 맨날 그런 데 쓰잖아. 배달 시켜먹고 뭐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소소하게 쓴다라고 하는 게 사치예요. 사치. 부자가 되기 위한 제 1원칙은 어떤 짤을 봤는데 내가 1년 동안 커피 얼마나 사 먹었지 하는 앱에서 정보를 제공해줘서 봤더니 5년 동안 200만 원 썼다고 누가 글을 올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는 1,000만 원 썼다, 500만 원 썼다. 당자님은 이런 거 보면 약간 속 터지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아주 예전에 5년 동안 막 몇백만 원 스타벅스에서 쓰던 그런 시절을 겪고 갑자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7, 8년을 진짜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3년 전부터 나 이제 나가서 밥 먹을 수 있어. 소비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상태거든요. 당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돈을 진짜 타이트하게 모을 때 뭐 후배나 아니면 동생들이나 친구들이나 제발 이런 데 좀 돈 좀 쓰지 마. 헉, 이런 데다 돈을 이렇게 써? 라고 했었던 데는 커피, 택시, 네일 아트 같은 그때는 이제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손톱에다가 돈을 왜 바르고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사실 머리 제대로 한번 하면은 몇십만 원이잖아요. 이런 건 소비할 때 이해를 이제 못 했었죠. 저는 그럼 뭐가 있나? 정신 못 차리고 살 때 호캉스. 제가 돈이 많은 줄 알고 한 번씩 리프레시 해줘야 된다. 이래야지 이제 일도 더 열심히 하는 거고 삶의 활력도 생기고 호캉스가 1박에 얼마인데요? 4, 50만 원 하는 데도 많죠. 1박이요? 왜냐면은 식구가 딸리는 식구가 많고 밥도 먹고 하다 보니까 더 비싼 데도 많을 거예요 아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소비했던 거 중에는 이제 마트 가가지고 한 번 장 볼 때 30, 40만 원씩 장 보고 장 봐가지고 와서 냉장고 열면 우수수수 막 떨어져요. 다 유통기간 지나서 버리고 방금 장 봐온 걸로 또 채우고 뭐 이랬던 것들. 그때 돈 쓸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부자인 줄 알았던 거죠. 왜냐면 나는 신용카드 웬만하면 안 쓰고 그래도 체크카드 쓰는 여자고 나 30만 원 일시불로 한 번에 돈 쓸 수 있는 여자야. 생각해보면 그땐 진짜 보고 배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다 저 같은 고만고만한 사람들밖에 없다 보니까 벌고 쓰고 부자가 된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주는 것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난 잘 살고 있어. 명품백을 사는 것도 아니고 흥청망청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사치야. 사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월급을 모아서 내가 어느 세월에 부자가 될 거며 그렇게 투자에 잘난 것도 아니라서 어떻게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될 거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나는 이대로면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만약에 병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보험에서 알아서 해줄 거잖아. 그러면 나는 오늘 그냥 열심히 사는 거에 집중하자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이제 큰 데는 못 쓰잖아요. 6,000원, 7,000원, 3,000원, 4,000원, 만원, 2만원 맨날 그런 데 쓰잖아. 배달 시켜먹고 뭐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소소하게 쓴다라고 하는 게 사치예요. 사치. 순식간인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러면 당자님이 가장 아깝다고 생각하는 돈 쓰는 데는 어디예요? 생존을 제외하고 쓰는 모든 돈은 다 아꼈어요. 머리카락 밥만 먹으면 자라는 거 잘라버려. 혼자? 네. 커피 사치야. 카누. 생수땅에다가 타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먹으면 그게 아이스 아메리카노지. 신발도 신을 수 있으면 된 거지. 좀 찢어지면 어때? 신고 다녀. 가방 끈 떨어지면 어때? 안고 다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 요번에 머리 했는데요. 이제 만약에 그러고 나타났다. 이러면 얼마야? 커트만 했는데 막 5만 원이다 이러면 저는 이제 먼저 드는 생각 5만 원이면 잠깐 우리 한 달 식비가 20만 원이니까 일주일치 식비네. 그러면은 잠깐 월급이 250만 원인데 와 그러면 25분의 1을 써버린 거야. 맞죠? 이제 뭐 계산이 막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못 쓰는 바보가 돼요. 이게 이제 내 돈만 아까운 게 아니라 좀 지나면 남의 돈도 아까워요. 그래서 누가 밥을 사주겠다 그래도 먹었다고 안 먹는다. 왜냐면은 그 밥을 같이 먹으러 가도 한 3, 4만 원 쓸 건데 다시 생각하면 우리 한 달 식비 20만 원, 저 사람 3만 원? 그러면 뭐야 5일치 식비잖아. 근데 너무 아깝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서부터는 돈을 이제 조금씩 쓰기 시작했던 게 머리도 이제 미용실 가서 하고 신발도 이제 제대로 된 신발 좀 신고 다니고 커피도 이제는 한번 사서 먹어보고 나 이제 먹고 살만한가 봐 이제 이랬죠. 그러니까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쓸 때는 괴롭거든요. 근데 돈이 통장에
첨벙첨벙 할 정도로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돈을 안 쓰잖아요. 즐거워요. 힘이 안 빠져요. 안 빠지고 즐겁고 계속 아끼면 아낄수록 도파민이 터져요. 왜냐? 통장 보면은 그전에는 한 번도 내가 태어나서 보지 못했던, 만져볼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했던 돈들이 통장에 모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또 투자를 해서 돈이 여기서 벌리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돈 아낄 때 어렵지 않아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없는 상태에서 궁핍하게 아끼려고 그러면 괴로워요. 고통이고. 그러니까 막 짜증나서 더 써요. 내가 이것도 못 먹어? 하면서 3,500원 결제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풍요롭고 여유롭고 있는 상태에서 아끼는 거는 내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고, 내가 이만큼 더 아껴가지고 이 돈이 더 커지나 보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파민이 터져요. 그럼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괴로울 수 있어요. 돈이 사이즈가 커지는 게. 근데 이게 생각보다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한 3개월만 지나도 진짜 빠듯하게 잘 모으신 분들은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내가 한 거는 3개월 동안 좀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은 건데 이게 1,000만 원이야? 그럼 6개월이면 2,000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속도가 늘어나고, 그럼 한 3,000 정도 되면 투자 좀 공부 좀 해야겠는데? 그럼 또 이제 거기에서 다시 또 막 도파민이 막 팍팍팍팍 터지면서, 자, 주식을 좀 배워볼까? 부동산을 공부해볼까? 이걸로 부업을 해볼까? 창업을 해볼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부자가 만약에 되고 싶다라고 하면, 부자가 되기 위한 제 1원칙은 버는 속도가 더 빨라야 돼요. 쓰는 속도보다. 근데 우리는 버는 속도와 쓰는 속도가 같거나, 버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뛰어넘거나,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중요하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투자를 잘해서 나의 돈은 복사가 되고 있고, 나는 커리어를 키웠던, 부업을 하던, 버는 돈의 속도를 3배, 4배로 올렸고, 동시에 소비도 아껴서, 지출도 아껴서 돈은 안 쓰고, 이러면 이제 폭발력이 있죠. 폭발력이 있다 못해 인생이 한 3년 안에 바뀌죠. 근데 이제 내가 지금 그럼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투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종잣돈 있어야 되고, 나의 커리어, 내가 부업? 요거 지금 당장 자신 없어.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돈을 정확하게 알고 덜 쓰는 방법. 그게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이 원리를 아니까 왜 부자들이 그렇게 돈 모으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 벌써 로직을 모르고 돈만 아끼라 그러면 잔소리같이 들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부자들한테 얘기하는 거, 그럼 너도 아끼고 계세요? 너도 그러면 합리적인 지출을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부자들은 합리적인 지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버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아무리 써도 버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결론은 우리가 그 상태를 만드는 게 부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제부터 소비를 줄이고 너 돈 잘 쓰고 계세요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잘 쓰는지에 대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거에 대한 고민이 이제 그때부터는 필요해지죠. 잘 쓰는 건 뭐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소비는 시간을 아껴주는 소비. 저희 집안일을 위임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택시를 타가지고 그 시간에 제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번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좀 수면을 취한다든지 해서 저의 또 건강과 수면을 위한 시간을 또 확보를 하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버는 속도가 더 빠르지 않거나 쓰는 돈과 버는 돈의 속도가 같잖아요. 그때는 내가 돈을 어디에다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진짜 타이트하게 점검해야 되고, 잘 알아야 되고, 돈을 쓸 때 각성된 상태에서 돈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이 돈이 어디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서 빠져나가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돈이 더 커졌을 때는 당연히 더 관리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서 5년 동안 스타벅스에 200만 원을 쓰고 너무 놀랬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2,000만 원 썼다. 어떤 사람 1,000만 원 썼다. 자기가 어떤 식으로 돈을 쓰고 있는지조차 이제 모르고 5년 뒤에 2,000만 원 이제 이랬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무조건 소비를, 지출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2단계에는 종잣돈이 남을 거거든요. 이 종잣돈을 이제 굴릴 수 있는 투자를 공부해 보는 거죠. 3단계는 그렇게 이제 돈이 굴러가게 냅두고 내가 돈을 더 빠르게 많이 벌 수 있게끔 나한테 자기 개발, 투자를 해서 더 빠른 돈을 벌게끔. 그러면 소비는 줄여져 있고 돈은 굴러가고 있고 나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끔 뭐 부업을 하든 커리어 개발을 하든 이제 했다. 이러면 이제 요 사이클이 완성이 되면 정말 3년 안에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인간이 정말 쉽지 않아요. 돈은 안 쓰면서, 투자는 공부하면서, 나의 커리어는 개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끔 한 번씩 현타가 오죠. 이렇게 한다고 내 인생이 달라져? 달라집니다.
달라진다니까요. 되게 강력한 자기 확신으로 이 사이클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본 적이 없다 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봤더니 막 스타벅스 빨고 다니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해외여행 가고 인스타 봤더니 어디 인피니티 풀 호텔 올라가고 나는 이게 뭔가? 난 지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나의 반짝반짝 빛나는 20대, 나의 아름다운 30대는 다 지나가고 40대 쭈글쭈글 늙어가지고 돈 벌면 난 뭐 하나? 그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안 해! 다시 스타벅스 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런 나 같은 사람들로 채워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하다 보면 인피니티 풀에서 찍은 인스타 사진을 봐도 현타가 안 오죠. 그래, 아이고 너 개뿔도 없으면서 거기 가가지고 그게 행복하다고 통장에 30만 원도 없을 거면서 하고 딱 닫는 거죠. 근데 내 통장에 난 벌써 3천만 원 있다. 그거 보면서 계속 가는 거죠. 가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3년 안에는 인생이 바뀝니다. 그 대신 안 쉬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것도 능력이고 재능이고 IQ고 지능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인간 어차피 다 똑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때쯤 되면 대부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그때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또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내고 다시 또 내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게끔 도파민을 펌프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주고 내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그냥 재능이고 실력이고 능력이고 그게 IQ고 그게 그건 거예요. 소비도 아껴요. 그리고 막 투자도 열심히 해요. 내 커리어 막 부업도 해요. 쏟아버요. 그렇게 한 1년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입에 붙어요. 번아웃. 지쳤어. 나 열심히 살았어. 내가 더 해야 돼? 네. 그때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요. 이제 좀 뭘 하려고 했는데 막 그렇게 번아웃도 자주 오시고 현타도 오시고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꾸준히 할 수 있는 힘도 본인 능력이에요. 3년 뒤엔 또 업데이트된 새로운 목표, 거기서 또 새로 만들어진 어떤 그 이슈들을 가지고 또 내 목표를 재설정해서 또 끌고 가고 또 끌고 가고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단순히 돈이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이타적인 뭐 이런 게 목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계속 만들어 가면서 꾸준히 끌고 가야지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부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요즘 이제 갑자기 주식이 4천, 코스피 4천 가면서 막 돈 복사해가지고 막 돈이 얼마가 늘어났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서울 아파트 지금 가격 다시 또 올라가고 있으면서 나는 또 다시 여기에 못 올라탔으니까 벼락거지는 아닌가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기 전 어차피 우리 인생 길어요. 길고 또 기회는 와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버는 속도를 쓰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서 소비를 줄인다. 그런데 커리어 개발한다. 부업을 해본다. 자기 개발을 해본다. 투자를 배워본다. 6개월, 1년, 3년, 5년, 7년, 10년 끌고 갈 수 있게끔 계속 나를 잘 다독이면서 끌고 가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요즘 친해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소비 습관은 어떠세요? 저는 흥청망청 썼던 시간을 지나서 정말 악착같이 모았던 시간, 그리고 한 3년 전부터는 이제는 써도 되는 시점, 돈을 어떻게 잘 써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소비를 하는지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향성을 잃어서일 때가 많아요. 절대 방향성을 잃지 않고 절대 지치지 않고 이것들을 꾸준히 해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부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 인사이트를 듣고 싶다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그것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당직 찍을 때 주제로 선정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빚이 막 생기고 사는 게 녹록지 않고 분명히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이 망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부자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돼보자. 부자 돼보자. 제가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되게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 방식대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5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드디어 1,000만 원을 모았어요. 근데 처음에 기분이 좋은데 네. 1년이면 2,400만 원, 3년이면 7,200만 원, 10년 해야 2억이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 집 사고? 약간 막막하기도 하더라고. 그때 이제 귀 딱 닫아야 돼요. 돈이 단계식으로 커지지 않아요. 기하급수로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5개월이면 1,000만 원, 1년이면 1,200, 2년이면 2,400 이런 식으로 커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돈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속도대로 돈이 확 커져요.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1억 모아봤자 어차피 인생 안 바뀐다. 7억 모아봐도 인생이 뭐 없던데? 5억까지 모았는데 그 다음부터 너무 뭐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글들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돈이 단계식으로 커지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키워주는 그 과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못한 거예요. 그냥 돈을 단순히 단계적으로밖에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모아졌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3,000만 원 도달할 동안 내가 이 돈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불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공부가 이제 시작이 돼야 돼요. 이제 1,000만 원 모아졌으니까 부자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뭐 ETF를 넣어라, 뭐 적금을 넣어라, 뭐 주식을 사라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사실 1,000만 원으로 인생이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1,000만 원은 그냥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이라는 돈이 3,000만 원이 될 때까지 조금 끈기 있고 조금 더 집중력 있게 돈을 일단 모으는 단계예요. 지금 불리는 단계가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공부해야 돼요. 3,000만 원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나는 주식, 부동산, 코인 등등등 내 돈을 어디다 넣을 건지 나랑 어떤 게 맞는지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될 시점이에요. 그런데 나는 1,000만 원으로도 뭔가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제가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되게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 방식대로 알려드릴게요. 당근 ETF에다 올려놓고 그냥 뭐 예적금에다 넣어놓고 그냥 뭐 어디 주식 사놓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이 돈을 내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적극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1,000만 원 밖에 없지만 조금 더 빠른 속도대로 돈을 불리고 싶고 노력을 해보고 싶다 이러면 저만의 이제 방식을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에어비앤비. 또 에어비앤비 얘기한다고 또 욕먹는 거 아니야? 저는 결국 제가 해본 거 위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1,000만 원으로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집을 얻는 미션이 필요해요. 최근에 저희 수강생분도 1,000만 원짜리 집을 얻었거든요. 물론 그 집이 처음에 나와 있을 때에는 보증금이 2,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월세를 올리고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내렸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내가 고이 모은 그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그 돈으로 이 집을 이쁘게 꾸며요. 그래서 외도민으로 등록하고 에어비앤비에 판매를 시작하면 최소 100만 원 순수익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200만 원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돈 복사죠.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1,000만 원을 3% 예적금에다 넣는다든지 올라가고 있는 주식에다 올린다고 해도 정말 수익률 좋아야 10%일 거거든요. 근데 잘 운영을 해서 순수익이 100만 원만 남는다라고 하면 딱 10개월만 지나면 100% 수익률이 나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있었죠? 내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갔죠. 그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고생을 해서 돈을 확실하게 키우는 이 스텝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나는 기다려서 예적금에 넣어놓고 5만 원 이자 받을지. 근데 5만 원은 너무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종잣돈 플러스 내 에너지와 노력을 넣는 내 노력을 쏟아서 부어보는 거죠. 보증 1,000만 원은 지방이에요? 서울입니다. 서울도 보증금 1,000만 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대신 노후된 주택일 가능성이 높고 조금 수리 상태가 안 좋겠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쏟고 노력을 붓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돈을 더 빨리 키우는 그냥 나는 얘를 돈을 통장에다 넣어놓고 그냥 나는 기다릴래. 그냥 주는 것만 받을래. 그냥 시장에다 나를 맡겨볼래. 이게 아니라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한번 행동해본다.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노력해본다. 만약에 그걸 할 자신이 있고 결심이 돼 있다면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소액 경매 단타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직장이 만약에 있다라는 전제로 했을 때 4,000만 원짜리를 사서 1,000만 원 나머지 3,000만 원은 대출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받을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낙찰을 받아서 바로 매도해서 시세 차익을 작게는 500, 크게는 1,000만 원 정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도 또 하나가 들어가죠. 레버리지, 대출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내 노력이 또 들어가야 돼. 에너지와 물건을 찾고 입찰을 하고 명도를 하고 매각을 하는 노력을 한다면
짧으면 3개월 안에 1,000만 원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돈을 불리는 노력을 해보자. 그랬을 때 에어비앤비라는 창업이라든지 경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1,000만 원으로라도 시작하실 수가 있다라고 알려드리죠. 근데 잃을 수도 있잖아요.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자, 근데 이게 진짜 좋은 질문인데, 자, 봐봐요. 만약에 우리가 예적금에 넣어놓으면 진짜 5만 원, 6만 원 이자로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배운 거는 예적금을 넣는다 밖에 없어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덜 벌 수는 있지만 잃지는 않을 거예요. 경매 같은 경우는 잃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너무나도 많은 걸 배우죠. 이걸 세팅하고 물건을 찾고 게스트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구하고 청소를 하고 이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죠. 경매도 똑같아요. 여기는 배운 게 없고 여긴 배운 게 너무나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돈을 단순히 잃었다, 얼마큼 불렸다를 벗어나는 엄청난 성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은 나중에 내가 어디에다가 어떻게 써서 이걸 또 확장시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선택할 필요가 있죠. 저는 2개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2개밖에 얘기를 못하지만 너무 많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전 2개밖에 몰라요. 너무 안타깝지만. 근데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돈을 키우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100에서 500밖에 못 버는데 100에서 500밖에 못 버는데 큰일 날 소리네. 100만 원, 500만 원 진짜 큰 돈이에요. 진짜 큰 돈이에요.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돈은 그리고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데서 예상하지 못하게 벌려요. 그러니까 정말 200만 원 벌어야지 하고 시작했는데 200만 원만 벌었다면 이 세상에 부자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200만 원 벌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데서 2천만 원도 벌고 그렇게 해서 200만 원을 벌고 나오고 나서 내가 이제 깨달은 걸 가지고 다른 또 무엇인가를 시작을 하고 뭔가를 또 해서 또 확장하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단순히 100만 원을 버는데 이런 노력과 이런 에너지를 쏟아야 되냐? 그냥 나는 편하게 넷플릭스 보고 누워있고 그냥 통장에다 돈이나 넣어놓을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통장에다 돈만 넣어놓는 선택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러면 내 돈을 운영하거나 불리거나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돈은 기가 막히게 사람을 알아보거든요. 돈도 딱 그만큼만 와요. 근데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잖아요. 그 100만 원 진짜 너무나도 큰 돈이에요. 월급 외에 1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올리는 경험. 이 돈이 근데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더 큰 사이즈가 됐을 때 이 경험을 갖다 쓸 수 있는 또 다른 기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100만 원을 뛰어넘죠. 100만 원만 딱 지금 벌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또 확장될지 몰라요. 그게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무서운 거기도 해요. 당근 만약에 여러분들 1,000만 원을 모았다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시냐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나한테 일단 칭찬. 근데 1,000만 원에서 이제 3,000만 원을 가야 되거든요. 1,000만 원에 3,000만 원은 제일 길어요. 3,000에서 1억은 또 조금 더 빨리 갑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3,000만 원이 되었을 때 지금 내 상태가 1,000만 원이 있었을 때 상태가 같으면 안 돼요. 나는 반드시 공부를 했던지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이 돈에 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똑같아요. 3,000만 원이 1억이 되어 있는 동안에 난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1억이 되어 있을 때 나는 또 다른 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돈을 불릴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경험을 해본 사람, 공부가 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통장에 전 7억이 있는데 인생이 안 바뀌었던데요. 그거 진짜 되게 창피한 얘기예요. 왜냐면 내가 그동안 너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너무 많은 기회가 열려있고 정보들이 열려있고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안에서는 무엇인가를 계속하고 있고 커뮤니티가 있는데 7억이 통장에 있어요. 근데 전 인생 안 바뀌었는데요. 1,000만 원 있을 때랑 7억 있을 때랑 똑같은 나. 부끄럽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부동산이 올라가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가치가 상승해서 돈은 벌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돈이 어떤 누군가한테 갔을 때는 70억으로 금방 키워진다고 하면 안타깝게도 그분한테는 7억이 그냥 몇 년째 7억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죠. 좀 바빠졌죠. 일단 첫 번째 1,000만 원은 부자가 되는 첫 단계이다.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에너지와 시간을 쏟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인 과정을 통해서 1,000만 원을 확실하게 키우는 방법으로 가시고 나는 그냥 다 귀찮아. 예적금 갈래. 하시면 그냥 예적금으로 가시면 되세요. 무조건 이제 결과물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배 차이 나요? 38배요. 왜 38배? 그 느낌이 왔어요. 30배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정도로 여기는 에너지를 썼고 그 노력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목표가 뭘까?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이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거죠. 그때 그 돈이 나한테 왔을 때 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리 능력을 꾸준히 키워가는 노력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좀 과감하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꿀 정도의 부를 만들고 싶다 이러면 조금은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경매도 한번 들어가 보고 과감하게 에어비앤비 세팅해서 현금으로도 만들어 보고, 솔직히 1,000만 원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 인생이 막 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딱 정해진 것 같아요. 어디 시장에다가 내 운을 맡기는 것보다는 내가 적극적인 행동을 해서 기회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부자가 목표라면. 근데 주변에서 에어비앤비 한다 그러면 그거 돈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듣게 돼서. 벤츠 타본 적 없는 사람이 벤츠가 안 좋다고 얘기해요. 강남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강남은 시끄럽고 답답하다 그래요. 에어비앤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에어비앤비는 돈이 안 되고 힘들고 레드오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어디까지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걸 시작으로 모텔까지 온 저는 무조건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모텔까지 오세요라고 얘기하죠. 백날 첫날 에어비앤비 한두 개 운영하다가 또 거기에서 그냥 접으신 분들은 딱 거기 수준에 맞는 얘기만 또 해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볼 필요가 없어요.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이건 안 한 게 없다. 그러니까 진짜 할 수만 있으면 여러 개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닫아야 돼요. 절대 조심해야 돼요. 그럼 당장님은 꿈이 부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빚이 막 생기고 사는 게 녹록지 않고 분명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이 망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도대체 그놈의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부자가 한번 돼보자. 부자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돼보자. 부자 돼보자. 그때 정한 목표가 10억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부자는 1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10억을 번다도 아니고 불린다도 아니고 모은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최근 느낀 게 가난하면 경제도 가난하지만 꿈도 가난해지는 거예요. 100억을 벌고 싶다라는 꿈을 꾸는 것도 조차 잘안 못해요. 돈 1,000만 더 벌고 싶다. 이게 나한테 엄청 큰 꿈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신생아가 누워있는데 나 빨리 대학교 가고 싶다. 나 빨리 대학교 가서 캠퍼스 누르고 말이 안 되잖아요. 신생아 누워가지고 엄마가 밥 언제 주지? 똥 쌌는데 왜 기저귀 안 쳐지? 이 생각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확장되는 것 같아, 사고가.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벌었으면 2,000만 원 벌고 싶다. 그게 너무 당연한. 2,000만 원 벌었다. 나 그러면 3,000만 원 되고 싶다. 3,000만 원 벌었네? 그럼 나는 3,000만 원 중에 자동으로 1,000만 원 나오는 거 해보고 싶다. 이제 이렇게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상이에요. 비정상이 아니라. 그게 맞고 그 꿈이 점점 확장되고 달성하고 이루고 달성하고 다져지고 성숙되고 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되게 목표에서 돈이 사라지고 그런 것 같아요. 10억 벌고 싶다, 30억 벌고 싶다 이런 꿈을 꾸는 게 내 상황에서 괴리가 너무 크니까 그 꿈을 꾸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계속 말해야 돼요. 계속 말해야 돼요. 10억이 왔다. 10억을 벌었다. 절대 그 목표나 한계나 이런 것들을 지금 내 상황에만 맞춰서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해요. 망상, 헛된 꿈, 허황된 꿈. 조금 허황된 꿈 꾸면 어때요? 벌금 내나요? 잡혀가나요? 그게 뭐 범죄는 아니잖아요. 내가 내 꿈을 크게 키워보겠다는데, 내가 한번 내 꿈을 그렇게 꿔보겠다는데, 어차피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는데 꿈도 못 꾸나요? 꿈 꿔보세요. 말해보세요. 생각한 대로만 딱 돼요. 그러니까 크게 생각해야 돼요. 넓게 생각해야 되고.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10억을 벌고도 이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뭐 팔아야 돈이에요. 그 뭐 아파트가 뭐 돈인가? 그게 아파트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파트 자기 거고 그게 막 몇십억이 올랐는데 인정하질 않아요. 돈을 벌었다는 걸.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10억을 벌었다. 감사하게도 벌었네요. 벌 거예요. 상상하고. 꿈을 키우고 계속 나아가고 할 수 있게끔 나를 만들어주고 이래야 돼요.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 단어랑 그 말을 익숙하게 만들어서 내 걸로, 내 언어로 바꿔주세요.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삶을 사나. 틀린 것도 옳은 것도 없어요. 다만 내가 부자로 살아보고 싶어. 지금은 직장 다니고 좀 답답하게 사는데 나 이제 1,000만 원 모았어. 내 걸로 뭔가 해보고 싶어. 이러면 옆에서 너 미쳤다 할 정도의 원대한 꿈과 목표를 세워보고, 그리고 계속 내가 나한테 얘기해주고, 3,000만 원을 모았을 때 진짜 잘했다. 이제 뭘 할까? 새로운 뭔가를 도전해볼 수 있어.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결국은 부자가 되죠. 꿈은 내 마음이에요. 꿈은 내 마음이고 꿈을 작게 꾸기 시작하죠. 작게 꾸기 시작하면은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돼요. 진짜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딱 그만큼만 돼요.
내가 딱 이만큼만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딱 그만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원해야 되고 꿈을 꿔야 나가야 되고 목표를 세워 나가야 돼요. 꾸준히 얘기해야 돼요. 내가 나한테 들려줘야 돼요. 너 할 수 있어. 이만큼 왔네? 조금 더 갈 수 있어. 조금 더 해볼 수 있어. 뭐 아직 젊은데 뭘.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내가 나한테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직업 중에 하나가 건물주. 그런 삶을 저는 살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놀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기까지. 여기는 필리핀 세부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 조사할 겸 해가지고 정말 빡센 일정인데 1박 3일 일정으로 새벽에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일을 못하고 3일 동안 넘어오신 거죠? 네, 그쵸? 거기에 일이 다 올스톱되어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어떤 시스템이 이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제가 움직이지 않아도 일이 다 되고 돈이 자동으로 벌리고 있죠. 소위 말하는 놀면서 돈을 버는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말이 안 된다. 다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놀면서 이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다 보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놀면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숙소를 많이 운영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메시지가 오고 가고 돈이 입금이 되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현재 이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숙소 한 개거든요. 여기에서는 많이 벌지 못해요. 한 달에 한 1,200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 전체 숙소를 다 오픈하게 되면 총 6개의 숙소가 나오는 호스텔이고 여기 지금 현재 3개만 오픈을 한 상태예요. 12월까지 총 6개를 다 오픈을 할 예정인데 저는 건물이 여러 개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조다 보니 제가 여기에 있어도 돈이 들어오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상상하고 해보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놀고 있고 나는 그곳에 없어도 돈이 이제 들어오는 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직업 중에 하나가 건물주. 그런 삶을 저는 살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놀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기까지 이 앞단에 엄청난 노력을 해놓고 이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앞단에 노력하는 거는 싫고 그냥 나는 놀면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만 갖고 싶어 이런 건 세상에 없고 앞단에 부단한 노력과 애를 써서 세팅을 하는 기간을 지나서 내가 놀아도 돈을 버는 시스템을 갖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당근 제가 처음에 작은 모텔을 매입하면서 강릉에다가 에어비앤비 13개를 오픈했거든요. 그때 운영을 할 때 어땠냐면 항상 강릉은 여름 휴가를 오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와서 잠깐 머물다가 집에 돌아가는. 제가 강릉에 제 숙소 건물을 오픈을 한 다음에 강릉에서 첫 번째 휴가를 즐기게 됐어요. 근데 제 숙소가 있으니까 어디 예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좋았고 두 번째는 바닷가에서 저희 애들은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있고 저는 맥주 마시고 첨벙첨벙 놀고 있는데 저희 숙소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청소하시고 게스트는 오고 가고 돈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놀고 있고 맛있는 거 뭐 먹을까 걱정하고 언제까지 있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있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내 건물이 있고 내 숙소가 있고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놀 수 있고 중요한 건 근데 돈이 하루에 몇 백씩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 2밤 자면 집에 가네. 한 밤 자면 집에 가. 아, 집에 가기 싫다. 여기 있고 싶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있고 싶을 때까지 있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 어차피 직장을 안 다니고 있었고 있고 싶을 만큼 있어도 되는 내 숙소가 있고 게스트는 오고 가면서 돈은 계속 벌리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난 놀고 있는데 돈이 벌리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되감기를 해서 몇 달 전, 1년 전으로 넘어가면 그 숙소를 세팅할 때까지 그 물건을 보고 계약을 하고 세팅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돌아가게 만들 때까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이 있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좋겠다. 필리핀에 있는데 돈이 들어오고 강릉에서 놀고 싶은 대로 노는데도 돈이 들어오고 너무 좋겠다. 이것만 보면 절대 안 되고 이 앞단에 엄청 노력했고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면은 감당 못하고 저는 그냥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쉽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런 과정이 있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돈이 자동으로 벌리는 시스템을 가질 수가 있다. 이거는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인적 레버리지를 잘 쓸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을 써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 되게 부정적인 게 어떻게 사람을 안 쓸까로 고민하시는데 실제로 사람을 써서 내가 2배, 3배 돈을 더 벌 수 있다 그러면 인적 레버리지를 쓰는 것도 방법이겠죠. 근데 인력을 고용하고 채용하고 직원을 쓰는 거에 대해서 고정비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보게 되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죽을 때까지 진짜 내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도달하거나 이제 레버리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인적 레버리지를 쓰는 거를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인적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내가 기존에 벌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서 상방이 열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항상 고용만 당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고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머리 아파서 직원 쓰는 거 안 하고 그냥 내가 하는 게 나아. 소규모로 그냥 내가 다 하고 말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같이 핏이 맞는 직원을 구하고 결국 그런 사람 찾을 때까지 노력을 하셔서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언제까지 모든 걸 다 하면서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돈이 안 나오고 일을 해야만 돈이 나오는 구조를 갖고 있으면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죠. 이거 쓰면 돈이잖아. 이것 때문에 다 못하는 거야. 사실 맞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걸 하지 않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해서 더 생산적인 일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나한테 휴식을 줘서 내가 더 건강을 챙길 수도 있고 단순히 5만 원이 세이브되고 사람을 쓰면 5만 원이 들어가는데 영역이 아닌 거죠. 내가 그 시간을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한테 자유를 줌으로써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작은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5만 원을 써서 내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장사가 아니라 사업을 하려고 하는 마인드셋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주 조그마한 에어비앤비 하나를 하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나하나 다 참견하고 관여하면서 하시는 분이 있고 청소도 위임하고 메시지도 예약 메시지를 보내고 뭐가 고장났다고 하면 쪼로로 가셔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써서 사람이 고치게끔 만들어 보는 것도 하고 이런 작은 에어비앤비 하나를 운영해도 뭔가 사업하는 것처럼 사업 연습한다 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다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쓰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장사가 아니라 사업한다라는 생각으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어떤 씬에 있던지 간에 확장이 돼요. 어떤 대표님이 우리 회사는 내가 없으면 망해라고 하는데 대표가 슈퍼맨인 회사만큼 위험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위임도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기회도 주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짜고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이나 확보된 에너지는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죠. 정대님은 그 뭐부터 시작하셨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유일한 저의 모든 수입원이 월급이었어요.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나의 수입에서 월급의 비중을 줄인다. 그러니까 100%가 월급이었다 그러면 30%까지 줄인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부동산 투자해보자. 주식 공부해보자. 부업해보자. 이제 이렇게 바뀌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해서 월세도 받고 경매 단타도 하고 에어비앤비도 하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월급의 비중을 내렸던 것 같아요. 월급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매달 들어온다거든요. 단점 중에 하나가 내가 시간과 그곳에 가지 않으면 안 나온다거든요. 저는 사실 그 단점, 내가 그곳에 가지 않고 그 시간을 쓰지 않으면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 리스키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아플지도 모르고 사실은 어떻게 될지도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반드시 내 몸이 가야지만 돈이 나온다는 게 무서웠어요. 지금은 건강하고 젊어서 상관이 없지만 5년 뒤, 10년 뒤, 15년 뒤에도 과연 가능할까? 라고 보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월급의 장점, 매달 나온다라는 장점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더 무서워서 월급의 비중을 내리자. 그래서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내가 가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 모든 수입이 100%가 월급일 때에는 직장이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이슈도 다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만둬도 뭐 월급만큼은 여기서 돈이 벌리니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원래 기존의 직장에서 있었던 스트레스가 아닌 게 되더라고요.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일도 더 잘하게 되고 재밌어지고 퇴사하는 게 목표라서 부업을 창업했는데 실제로 부업 창업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퇴사하기 싫어졌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서도 벌고 여기서도 벌고 돈이 더 빨리 커지고 그렇게 재밌으니까 직장도 재밌고 부업도 재밌고. 직장인이라고 하면 뭘 해야 돼?
직장인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행착오를 레버리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강의를 듣는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네트워킹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했었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습득해서 레버리지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작은 소규모로 창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투자는 결국 나한테 투자하는 거거든요. 내가 공부하게 만들고 내가 배우게 만들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만큼 아웃풋이 확실한 투자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다른 삶을 살고 싶고 정말 일하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갖고 싶고 직장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좀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노하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레버리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나한테 먼저 투자를 해서 내가 공부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 내가 아웃풋을 내게끔 나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렇게 해서 뭐 창업을 하던 부업을 하던 추가 수익을 만들고, 만들었던 추가 수입이란 작은 성공을 통해서 비즈니스로 확장하는 것까지 해보실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사실 단계가 되게 많죠. 쪼개다 보면 하나씩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해서 저 사업까지 했어요 라고 하는 데는 저도 7, 8년의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해서 저처럼 뭔가 사업까지 해서 직원까지 꾸리고 뭔가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시고, 그렇지만 한 스텝이라도 밟아 나아가서 어떤 거든 새로운 영역에서 일을 도전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일단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한 가지 일만 하셨던 분들이거나 너무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결국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조차가 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결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끝까지 보면 되게 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계별로 하나씩 밟아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이제 반드시 바뀌어져 있죠.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알게 되셨다면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종잣돈이 없는데요. 시작하셔야 돼요. 종잣돈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핑계가 또 생겨요. 저는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없을 때 하셔야 돼요. 시간이 생기면 거기에 맞는 또 다른 핑계가 또 생겨요. 저는 지금 여유가 없는데요. 죽을 때까지 여유가 없어요. 여유는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지금 생각이 났을 때 지금 시작하셔야 되고 지금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저도 조만간, 저도 이것만 정리가 되면, 아이가 학교에 적응만 하면, 뭐 등등등 너무 많은 이슈들이 항상 다 있으세요. 저는 직장 생활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도 사실 어렸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될 수 있는 핑계는 5만 가지도 넘었어요. 근데 기회랑 적당한 때라는 건 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하셔야 하고, 지금 만드셔야 하고,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바쁜 와중에도 필리핀 세부에 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알아봐야죠. 생각이 났을 때 해야 하고, 결심을 했을 때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지금 당장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게, 저도 33살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10년 차에 도달하는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절대 수월하지 않았거든요. 33살이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되게 젊고 어렸을 때 시작했다인데, 그때는 늦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시작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편안하게 넘길 수 있었고, 젊었기 때문에 체력이나 에너지도 더 많이 쓰면서 할 수 있었고, 만약에 잘못되면 그냥 직장 다시 다니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도전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나는 나이가 이미 50인데 60인데 하면 안 되냐?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젊을 때 하면 할수록 좋지만 우리가 80, 90, 100살까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60도 사실은 젊죠. 그래서 저는 지금 결심하셨고 생각이 들었을 때 공부를 하던 투자를 하던 부업을 하던 시작하셔서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경험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자본주의 사회에 태어나서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누리다가 살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만 받으면서 사시거든요. 어떤 삶이 맞다 틀리다는 없어요. 다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건데, 우리는 되게 좋은 사회 시스템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원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한 번쯤은 과감하게 도전하시고, 그리고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나한테 자유와 시간을 주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요? 라고 하는데 책을 읽으세요. 작지만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을 만나보세요.
노력을 해보시고 찾아보시고 여기서부터가 사실 시작이거든요. 저는 일을 안 하면서 잘 때도 돈이 마구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만 그걸 위해서 정작 내가 어떤 실행을 하고 있고 어떤 실패나 어떤 과정을 감당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건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장 실행하시고 작은 실패나 작은 성공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스텝으로 밟아 나가시면 당장은 어떤 결과가 없지만 5년 뒤, 10년 뒤 자는데도 돈이 벌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어느 순간 자각해야 돼요. 내가 핑계를 대고 있구나. 왜냐면 그럴싸한 그 핑계가 본인한테는 엄청 합리적이에요. 지금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최근에 이직을 해서, 내가 이사를 가서, 우리 애가 지금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사실 누가 봐도 너무나도 멋진 변명이거든요. 본인이 스스로가 내가 지금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거를 자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갔지만 난 간다. 난 애 둘을 키우면서 워킹맘이지만 난 해본다. 본인이 좀 깨닫고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인간의 의지가 되게 약하잖아요. 그 의지를 어떻게 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적으라고 하고 보라고 하고 목표를 세우라고 하고 말로 하라 그러고 계속 생각하시라고 하고 그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의지를 계속 단도리 하면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게임인 거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무너져서 항상 걱정하고 고민하고 실행하다가 말아버리고 항상 게임에서 지고, 어떤 사람은 그 의지를 잘 단도리하고 다독이고 내가 나를 잘 끌고 가서 결국 성과를 내고, 이게 계속 쌓이게 되면 큰 격차가 나죠. 똑같은 한국에서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맨날 돈 걱정하고 시간 걱정하고 학비 걱정하고 맨날 고민과 걱정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고, 지금 핑계대고 있는 거 그만하셔야 되죠. 그만해야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맨날 실패하고 맨날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계속 그걸 과정으로 쌓아가고 무섭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서 결국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요. 저도 누워있고 싶어요. 누워있는데 누워있고 싶고 집에 있는데 집에 가고 싶어요. 저도. 근데 나를 잘 다독이고 끌고 나가서 결국은 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그런 과정도 사실은 능력인 것 같아요. 실력인 것 같고, 나는 어떤 식으로 해야지 잘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핑계 대면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대요. 핑계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대요. 핑계 대서 성공할 수 없어요.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당근.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는 동안에 돈이 벌리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말 너무 무섭지 않나요? 정말 다행이죠. 저는 되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에어비앤비는 숙소라는 걸 세팅해서 여기에서 자동으로 돈이 벌리는 시스템이거든요. 재밌는 건 게스트랑 소통하는 메시지는 예약 메시지로 자동화할 수 있고, 청소나 빨래는 알바 구해서 위임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숙소 세팅하는 데까지만 노력을 해놓으면 사실상 내가 어디에 있어도 이 숙소는 운영이 되면서 돈이 벌리거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시간과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행복함까지 느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저도 처음에는 초보였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 스스로가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지점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은 시스템이든 큰 시스템이든 어쨌든 시스템을 갖는 노력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기만 한다면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전하시고 결과를 만드셔서 나한테 자유를 주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세부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한데 이런 시간이 있기까지 사실 많은 노력과 피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고통의 과정이 있다면 언젠가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저는 이렇게 시스템을 갖고 싶어요 하는 게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그리고 소통하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궁금하신 내용도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당직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민만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과감하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